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인터뷰 진행하러. 네네네.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도립대학교 드론기계학과의 교수로 있는 위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론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처음에 사실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그 토목과를 나왔는데 사실 저희 학과에서 드론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고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드론이란 거 알게는 됐던 거고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2년. 사실 그때는 그냥 좀 신기하긴 했지만 어떻게 저의 직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는 못했었고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었고 이제 정확히 8년 전인데 8년 전은 이제 딱 제가 30살이었어요. 사실 다른 거는 다 조금 바로바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그 당시에 전국에 4개밖에 교육원이 없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곳이 이제 무성항공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한 8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저한테 그때 느낌이 조금 왔던 건 다른 거는 보통 다음 달에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8개월이나 후에 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만큼 교육도 밀려 있는데 앞으로 뭔가 어떤 그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뭔가 이런 촬영을 한다. 그 당시엔 좀 촬영이 조금 더 가까웠는데 드론으로 뭔가 이렇게 날리면서 촬영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좀 막연함도 좀 컸었지만 사실 이제 시간을 일단 내면서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론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일단 저의 조종자 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성항공이라고 천안에 있는 곳이고요. 이제 지도교관 과정 같은 경우는 일렉버드 UAV라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있긴 할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고 예전에는 교육비가 많이 비쌌다고 하던데. 네, 저희 때 사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한 400 조금 400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또 뭐 월세를 또 한두 달 정도 다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 학교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다음 주 그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드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학교에서 2팀이 참가를 하는데 현재 학생들이 동방에서 지금 그 드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진짜 다 만들어져 있지만 수리도 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동방으로 이동. 네. 그럼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가시면 아마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가서 자연스럽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팀이라서 한 팀당 보통 저희 학생들이 후보까지 포함해서 7명 정도인데 2팀이니까 대략 14명이고 근데 오늘은 방학 중이라서 애들이 다 나와 있진 않을 것 같고 뭐 한 5-6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있는 곳인가요? 네네, 여기는 저희 학교 기숙사이고요. 기숙사 1층을 저희가 뭐 북카페라든지 그다음 서점 그리고 동아리방 그다음 헬스장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헬스도 할 수 있게끔 헬스장도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좋네요. 네. 얘들아, 3명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저희 동아리방입니다.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저희 3D 프린터도 같이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재 3D 프린터는 저희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고 또 저희 실습실에 가시면 또 최신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지금 저희 드론 축구공들 많이 있죠. 네, 이번 대회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뒀습니다. 학교가 엄청 예쁘네요. 네, 사실 저희 학교가 위치가 담양이고
중록원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아, 사실상 예, 환경도 되게 좋고 공기도 되게 좋고요. 지금 이 길이 사실은 봄에 벚꽃 피면 진짜 이뻐요. 아. 뭐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저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예, 봄에 저희 학교 오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드론 교관에서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드론 교수님이 되셨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어떤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관을 하셨거나 이제 그 교육생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제 필기시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기시험 내용 그리고 실기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이제 일종을 준비하신다면 원주 비행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에띠 모드를 뭐 볼 때 최대한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안전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실제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대학에 오게 되면서는 물론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항공역학이라든지 혹은 유체역학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FC를 다루는 것들이나 특히 이제 FC에서도 요새는 이제 DJI 거를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N3라든가 A3 같은 것들 요새 이제 물량도 없고 예,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픽소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제 사실 픽소크는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최소한 방제용 드론까지는 픽소크로 제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제용 크기까지 2학년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하고 제작하고 정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C까지 만지는 그런 모습들을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학과 교수님이 되고 나서 힘든 점 혹시 있을까요? 뭐 이제 사실 그 단순히 교육만 한다, 뭐 교수로서 어떤 수업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수업 외적으로도 이제 미래형 운송기기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를 또 잘 활용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드론 축구라든지 혹은 이번 하반기에 있는 드론 오래 날리기 대회라든지 또 혹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뿐만 아니라 수중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드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또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참여해서 또 좋은 어떤 조건에 더 나은 학생으로서 취업이 또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타 학생들이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외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스스로 힘든 거는 결국 취업이죠. 학생들이 결국에는 취업이 잘 돼야 학생들이 만족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어야 또 새로운 저희 신입생들이 잘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현재 그 광주나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도 드론 회사들과 MOU를 같이 잘 맺고 또 같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고 혹은 또 뭐 프로젝트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좀 괜찮은 좋은 학생들이 또 같은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거나 또 잘 이렇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일과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교수님 최종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일단 최종 목표는 일단 저희 학교 정교수가 되는 게 일단 저에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이제 정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에 더 학교 측면에서도 학과 측면을 벗어나서 저희 학교 측면에서도 더 나은 어떤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드론 시장을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좀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이번에 수소 드론 관련해가지고 네. 책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수소 연료전지 드론의 설계와 정비라는 책을 저만 쓴 건 아니고 이제 저 외에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꼭 그 드론에 관련된 수소 연료전지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소 연료전지가 작동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발전을 할 건지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고 국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서 이제 수소 드론을 실제 이제 수소 연료를 활용한 드론을 제작하는 모습이나 정비하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다루어서 책으로 이번에 처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책을 한번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서점에서도 조금 판매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어디 쪽 가고 있나요? 그 이제 아까 보신 곳은 동아리방이고요. 저희 이제 드론 실습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드론 실습장에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제작,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다음 정비를 좀 주로 하는 곳이고 실습 수업을 대다수 거기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저희 이제 드론 기계학과이기 때문에 기계 쪽으로도 실습을 하는 곳이고 지금 보이는 곳은 이제 용접을 하는 곳이죠. 드론 기계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 쪽. 예, 저희는 이제 사실 뭐 드론 쪽으로 취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계를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드론으로만 취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또 기계 쪽으로도 취업을 하고 기계 관련된 자격증들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준비해서 본인이 더 판단하에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과에서 이제 두 개의 자격증이라든지 네, 여러 융합해서 또 쓰기도 하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그 드론과 기계의 그 중간점을 사실 3D 프린터라고 보고 있는데 3D 프린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드론의 일부 그 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3D 프린트로 뽑아내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하시면 저희 이제 그 실습실에 있는 3D 프린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드론 실습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3D 프린터가 총 4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 인벤터 프로그램이라든지 3D 프린터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 직접 그 설계를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 프린트해서 뽑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트했던 이런 그 흔적들도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프린트 한 건가요? 네, 지금 3D 프린트를 뽑아서 여기 지금 보시면 모터도 있고 이러한 관절이라든지 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향후 저희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나갈 때 어떤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엄청 많네요. 다양한 드론들이. 이건 뭔가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얼플라이트. 지금 사실 여기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따로 꺼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드론 스트라이커, 아까 드론 축구죠. 드론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나름 이제 고가의 드론이죠. 매빅 엔터프라이즈, 매빅2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렌즈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네, 열화상.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특수 임무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도 달려 있고 뭐 랜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특수 장비에 특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한번 날려보고? 네, 저희 이제 학생들이 2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이런 2학년 때 주로 이제 이런 특수 목적에 관련된 드론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수중 드론 같은 것도 요런 2학년 때 활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수소 연료통이랑 레귤레이터인데요.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보관만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거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지용 드론 중에 하나에 이거를
정확히 탑재해서 하는 것들을 이번 여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에어2S도 3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매빅2 프로 1대, 그 다음에 여기 엔터프라이즈 1대, 여기 보시면 인스파이어 2. 이게 영화 촬영이나 그런 거 쓴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 항공 촬영에서 가장 그래도 나름 고가의 드론이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는 좀 비싸서 한 대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배터리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지금 저희 2학년 때 2학년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드론 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 사실 대답하기가 좀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러 가지 방면은 있습니다. 일단 드론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건 기본적으로 항공 촬영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현재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제 드론이 없으면 촬영이 안 될 정도로 드론의 그 활용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 일단 그런 면에서 드론 촬영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그만큼 또 많이 성장한 게 사실 농업이죠. 그 어떤 방제 드론으로서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이제 많이 성장했지만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이제는 농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퇴비를 뿌리는 용도의 드론들도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향후 이제 씨앗을 뿌린다거나 혹은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특수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농경지의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농약을 뿌려야 되는지, 혹은 농경지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그 부분들도 발전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곳에 대한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업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자동 방제 기술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적인 예로 어떤 그 바로 자동 방제를 하시기 전에 뭐 팬텀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그 내가 미리 방제할 곳을 미리 촬영을 해가지고 그 경로 그대로 자동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 일종의 이건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한 관리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요새 또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 측량입니다. 측량. 물론 이제 실제 제 주변에 측량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아직은 오차 범위가 조금은 많이 난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술적으로 이제 요 몇 년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에서도 이제 드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제자들 중에서도 몇몇 대기업에 지금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포지션이 주로 측량 쪽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틸트로터 분야가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틸트로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익은 고정익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회전익은 회전익대로 성장을 하고 있지, 사실 그 두 개를 합친 게 틸트로터라는 형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조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고정익도 사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주변에서 사실 제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와 같이 그 고정익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잘 해야 어느 정도 틸트로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개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은 사실 드론 배터리 분야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저희 그 책 소개도 했지만 사실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 사실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사실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지만서도 사실 가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정말 이 수소 연료전지의 드론이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그게 이제 일반 드론에도 사용할 정도로 금액이 좀 잡혀진다면, 그러면 현재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배터리 쪽, 배터리를 활용한 뭐 BM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발전 방향으로 잡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많은 질문을, 또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실제 저도 지금은 이렇게 그 교직에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드론 개인 사업도 운영을 했었고, 드론 법인회사도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은 2년, 3년 정도로 좀 짧지만은, 드론업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특히 제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재정 상태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30대 초반에 드론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정쩡하죠. 쉽게 말해서 어정쩡했고, 좀 무리해서 제조 쪽에만 몰두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제가 기대한 만큼 판매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이제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계약 전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사실 그건 다시 재고가 되고, 그게 그 해에 소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금액은 다시 드론 가격은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던 것들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제조를 하신다면 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어떤 제조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입금을 먼저 좀 받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중국에 이제 출장을 한 4-5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그러한 출장을 다니실 때에도 중국은 워낙 넓고 드론을 다루는 회사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정을 하셨더라도 어떠한 그 물품이 실제 거기 가서 보신 것과 저에게 납품이 되는 것, 실제 납품이 돼서 왔는데 불량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로스율을 어떻게 줄일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할 때만 해도 배터리도 사실 들여오는데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배터리를 가지고 오는 거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말씀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러한 부분들도 좀 그 수입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되게 중요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드론업을 하신다면 스스로 FC에 대한 어떤 본인들만의 확고한 어떤 그 데이터 값이나 이런 수치들을 잘 가지고 보관하셔야 활용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드론을 좀 잘 만드신다고 해서 나 바로 제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섣부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조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업을 하신다면 그만큼 말 그대로 그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기체 관리도 좀 잘 하셔서, 또 트렌드가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기체들도 또 한 번씩 교체해 주시고, 또 결국 새로운 투자를 하셔야 또 그만큼 또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교육업을 하신다는 건 그만큼 그 고객 유치, 교육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서는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인터뷰는 사실 처음이어서 제가 아마 말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혹시 댓글이나 이런 부분으로 혹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